안녕하세요. 썸씽쌤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2단원 각기둥과 각불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자, 이 준비 단계에서는 이전 학년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각기둥과 각불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을 확인해 볼지 확인해 봅시다. 자, 전체적으로 크게 네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다각형과 다각형의 이름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각형은 4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 각기둥과 각불의 면들이 다각형 형태로 생겼기 때문에 이 다각형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훨씬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직육면체와 그리고 직육면체의 구성요소 그리고 직육면체의 전개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육면체와 정육면체는 5학년 2학기 때 학습한 내용인데 입체도형의 기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기둥과 각불을 학습하기 전에 이 직육면체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면 각기둥과 각불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함께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선생님이 지금 9가지 도형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각형을 찾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각형의 뜻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다각형을 찾았습니까? 다각형은 몇 개가 있습니까? 자, 우리가 다각형이라는 걸 공부할 때 다각형은 무엇을 다각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그것만 잘 기억하면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겠죠? 네, 다각형은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다각형이라고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한 개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이 삼각형 모양은 지금 다각형이 맞습니까? 그렇죠. 지금 세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것은 다각형이 맞습니다. 자, 옆에 두 번째 모양을 봅시다. 두 번째 모양은 어때요? 다각형이에요? 아니죠. 이 모양은 지금 여기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가 곡선의 형태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다각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둘러싸여 있긴 하지만. 자, 세 번째는 그렇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분으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각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하트 모양이네요. 이건 어떻습니까?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곡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분으로만 둘러싸여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각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평행사변형의 모양이네요. 이 다섯 번째 평행사변형 모양은 어떻습니까? 네,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은 다각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건 어떻습니까? 여섯 번째도 마찬가지죠.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다각형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건 어떻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다각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덟 번째 건 어떻습니까? 자,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다가 자, 마지막에 가서 아이고 연결이 되지가 않네요. 그렇죠? 그럼 선분으로 둘러싸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각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아홉 번째 건 보니까 원이네요. 원은 그렇죠. 원은 곡선으로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각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다각형인 걸 찾으면 다각형이지 인 것이 아닌 것을 없애봅시다. 자, 두 번째 거 그리고 네 번째 거.
그리고 여덟 번째 거, 그 다음 아홉 번째 거가 이제 다각형이 아닌 것이고, 남아있는 것들은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인 다각형으로 보일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 다각형들의 이름이 각각 있습니다. 이름은 어떻게 붙여줬나요? 자, 이거는 첫 번째 거는 우리가 당연히 알겠죠. 첫 번째 거는 우리가 세 꼭지점과 세 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삼각형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자, 이거는 다각형의 이름 중에서 무엇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자, 삼각형은 지금 점이 3개, 선분이 3개였죠. 그렇죠? 요건 어떻습니까? 자,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점이 7개, 선분이 7개. 그래서 이것은 자, 삼각형은 3개니까 삼각형이었어요. 그러면 이 점이 7개, 선분이 7개인 도형은 그렇죠. 칠각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거는 평행사면형 모양이지만 우리가 또 다각형의 이름으로 부른다면 자, 점이 4개, 그리고 선분이 4개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각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건 점이 몇 개요? 맞네요.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점이 10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선분의 개수도 10개가 되겠죠. 그럼 이런 도형은, 이런 다각형은 그렇죠. 십각형이라고 불러주면 되겠죠. 마지막. 자, 요거는 점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선분도 8개이기 때문에 이 도형은 우리가 팔각형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기로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5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직육면체입니다. 직육면체는 여러분들 배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죠? 그렇죠? 직육면체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직육면체의 면. 그렇죠? 면은 뭐예요? 이런 도형들,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도형들을 우리가 면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직육면체는 면이 몇 개입니까? 네. 이 직육면체이기 때문에 면이 6개죠. 면이 6개요. 보이지 않는, 지금 보이는 면이 3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안쪽에 있는 면이 3개. 그래서 총 6개의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리고 이 면들의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요? 네. 이 면들의 모양은 모두 직사각형의 형태입니다. 직육면체의 면들은 직사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 모서리 기억납니까? 모서리 꼭지점. 그렇죠. 먼저 꼭지점을 확인해 보면 자, 요게 이 점들 있죠. 이 점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맞아요. 이 점들을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꼭지점은 몇 개입니까? 직육면체의 꼭지점은 그렇죠. 직육면체의 꼭지점은 8개입니다. 그리고 모서리는 뭐냐면 여러분 아까 면이 몇 개였어요? 면이 6개였죠. 이 면들이 만나는 선분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한다? 모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면들이 붙어 있는 이 선분들을 우리가 모서리라고 하는데 이 모서리는 그럼 몇 개가 될까요? 직육면체는 자, 먼저 위에서 보이는 게 4개. 그러면 밑에서 보이는 것도 4개. 그럼 옆에서 보이는 것도 하나, 둘, 셋, 4개. 모서리는 총 몇 개? 모서리가 총 12개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개도는 무엇을 전개도라고 한다고 했죠? 네, 전개도는 우리가 입체도형의 모서리를 잘라서 펼쳐놓은 그림을 전개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육면체 전개도는
한 가지가 아니라 모서리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개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네 가지의 전개도를 보여줄 거예요. 그 중에서 전개도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여기에는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육면체의 전개도가 되는 조건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들 찾아봤습니까? 네, 첫 번째 전개도는 어때요? 직육면체의 전개도가 될까요?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자, 세 번째와 네 번째도. 자, 여러분들 전개도는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입체 도형을 모서리를 잘라서 펼쳐 놓은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이 전개도를 접으면 입체 도형이 되어야 해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부분들이 서로 만나는 부분이란 말이죠. 이 길이가 다르면 될까요? 안 되겠죠. 다르면 절대로 접었을 때 원래의 모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모양들의 길이부터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죠.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는 지금 길이들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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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접었을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길이가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것은 자, 직육면체니까 면이 몇 개나 있습니까? 면이 6개예요. 자, 면이 6개가 되는지부터 또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자,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면은 모두가 6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전개도를 찾아요? 자, 직육면체에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예요? 직육면체의 특징은 서로 마주 보는 면의 모양과 크기가 어떻습니까? 같아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색깔들이 두 개씩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색깔들이 같은 것끼리는 서로 만나면 안 되고 서로 접었을 때 마주 보고 있어야 되죠. 맞습니까? 자, 첫 번째 전개도는 접었을 때 이 색깔이 같은 것끼리 서로 마주 보게 접어질까요?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 건 되죠. 요 분홍색, 요 주황색, 그리고 청색끼리 서로 마주보게 접어집니다.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이 것끼리 서로 마주보게 접어집니다. 하지만 세 번째 거 한번 보세요. 세 번째 거는 같은 색깔이 지금 붙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마주보고 접었을 경우에 서로 마주보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마주보게 만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전개도는 직육면체 전개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거는 어떻습니까? 네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요것끼리 마주보고 그 다음에 요것끼리 마주보고 요것끼리 마주보도록 지금 도형이 접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직육면체의 전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육면체의 전개도가 아닌 것은 자, 요거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이 직육면체의 전개도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면의 개수가 6개가 들어가 있는지 면의 개수가 6개가 들어가 있는지 다음으로 확인해 볼 것은 이 접하는 부분의 길이들이 같은지 그리고 세 번째로 확인해 볼 것들은 이 같은 모양과 크기의 면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직육면체의 전개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직면체 전개도 한번 그려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학습지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직접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도 something